DSR 완화, 다주택자 세금에 대한 거 크게 두 개로 골자를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사람들의 의심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속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완화의 기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7월 초, 7월 하반기 두 가지의 정책이 나올 건데 7월 초에는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하반기께 될 겁니다. 이번 주에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7월 말에는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에는 이제는 세제 개편안이 이 하반기의 경제 정책 방향의 발표의 기조를 디테일화 시켜가지고 세금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 저번에 제가 세무사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달 초 경제 정책 방향, 양도세 등 부동산 카드 만지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크게는 한 4-5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DSR 완화, 그리고 두 번째가 규제 지역을 단순화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양도세 완화, 그리고 네 번째가 양도세 중에서도 단기 양도세 세율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에는 디테일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총 4가지 정도 되네요. 이렇게 연합 뉴스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제 정부에서 바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오늘 나온 거 이거 아니다. 양도세 규제 지역 제도 전면 개편, 역전세 반환 대출 세부 사항들은 검토된 적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면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했고요.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역전세가 나오는 시기가 많다고 판단되는 게 하반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2021년도 6월이 거의 그 전후로 해서 피크입니다. 피크. 역전세, 그 신규 주택을 고가로 전세를 맞춘 게 피크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6월이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요때부터 쭉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정부에서 이런 반박 자료를 냈을 때는요. 어김없이 반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그 2022년 12월 달 연합뉴스에 보면요. 정부 다주택자 12%, 2주택자는 8%죠. 그다음에 3주택자는 12%. 예,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 2년 만에 해제 검토라고 연합뉴스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현재 정부는 2023년도 이거는 2023년도 상반기에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냈겠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은 준비 중에 있긴 한데 현재 취득세 중과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여부 방식과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나 결정된 바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4일이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옵니다.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는 8%짜리를 4%로 줄이고 12%짜리도 뭐 좀 줄이겠다. 뭐 이렇게 줄이고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취득세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아시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카드를 만지작한다고 신문에 났고 근데 정부에서 반박을 했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뉴스에서 간을 한번 보고 보도자료로 아직 아니다 시기상조대로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나옵니다. 언론에서 그냥 흘려보내진 않거든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조금은 알아채거나
혹시는 흘리거나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나왔던 내달 초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양도세 등의 어떤 부분들이 만지작거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DSR 완화는 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부분만 어떤 디테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 대한 단순화는 지금 현재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요. 예전에 1월 달인가 올해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 부동산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3개로 나눠 있잖아요. 요 3종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을 한다는 부분들을 여야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되 부동산의 관리 지역들을 하나로 묶되 이거를 1단계와 2단계 정도로 규제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청약, 대출, 전매 제한 요 정도만 완화를 하고 강화를 하고 2단계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세금에 대한 거 크게 두 개로 골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건데 이거 규제 아니냐? 규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서울에 4개구밖에 없습니다.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요 4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향후에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를 시킬 거고 향후에 시장이 조금은 빡빡하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조절을 할 겁니다. 근데 조절하는데 복잡하지 않게 하고 단순화시켜서 하게 된 취지에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방향들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단순화 방향들을 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수준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양도세 완화인데 요거는 저번에 세무사님하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양도세는 확실히 방향이 잡혀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한 건요. 사실 뭐 자주 얘기했지만 2024년 총선 이후에 완벽하게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노무현 정부 때 2주택자는 50%의 단일 세율을 매기고 3주택자는 60%의 단일 세율을 매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유지하다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이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2번을 유예를 합니다. 2번을 유예를 하고 2013년도에 완전히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취득세도 영구 완화를 해버려요. 취득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취득세도 임시 완화를 계속하다가 2013년 8월 달에 완전히 2%에서 1%로 완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취득세가 2005년에는요. 취득세가 일반 아파트든 고가 주택이든 차별 없이 5%였어요. 엄청 비쌌죠. 그리고 이게 세분화된 게 2013년도에 8월에 이제 완전 완화가 되면서 1%대 구간, 6억 1%대 구간, 그 다음에 2%대 구간, 3% 세분화시켜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지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중과가 완화될지에 대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거는 이 방향을 전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잡은 것처럼 후반기에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세금과 대출을 완벽하게 예전의 시장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야의 합의들이 해야 되는데 난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정부에서 의회로 통과돼야 되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 어떤 난제들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정할 때 어려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2023년도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방향만 잡고 2024년도 정도에 조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에서 단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좀 분쟁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분양 시장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요거의 시기를 바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늦출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이것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 양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분양권하고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간에 1년 미만이면요. 양도소득세가 70%고 지방세까지 포함 77%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 미만인 경우는
45% 일반 세율로 낮춰버리고,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60%를 하고 66% 하는 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그때부터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책 방향에는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나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방향만 잡았다가 아니라 이거를 실천 계획으로 내야 되는데, 제가 2024년이라고 얘기했지만요, 2023년 7월 넷째 주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옵니다. 근데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은 이런 양도세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거나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잡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완화안이 빨리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7월 달에 그 방안을 가지고 8월 정도나 이렇게 시행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세제 개편안이 7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양도세가, 취득세는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양도세는 이미 지금 완화를 하고 있고 중과 완화에 대한 걸 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합의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은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변화가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완화의 기조는 유지가 됩니다. 이 하반기는요. 속도는 다릅니다. 완화의 속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기조들이 아마도 지금 정치적인 총선과 맞춰가지고 너무 급하게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도층을 잡아야 되거든요.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성장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요, 평등에 집중하는 가치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도 생각해서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기조는, 완화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